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자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 허수성 청약 방지의 첫 타자로서 빅토리 콘텐츠는 어떤 수요 예측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은 제가 바로 어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죠. 대표작으로는 자꾸 아주 옛날 작품들만 거론이 되기는 했는데 발리에서 생긴 일이나 쩐의 전쟁, 대물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IP를 보유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직접 판권을 판매하고 또 OST 수익을 거두는 그런 다양한 매출을 좀 창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빅텐츠만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점유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들쑥날쑥 불안정한데 드라마가 제작되고 방영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매출이 그거에 따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코넥스 이전인데 생각보다 유통 가능 물량은 좀 적은 편이었고요. 금액으로도 262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700억 원 초반대. 그래서 이전 상장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굉장히 가벼운 조건이긴 한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일 때는 가벼운 게 장땡은 아니거든요. 규모 효과가 100%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공모가는 23년 추정순이익을 활용을 했고요. 어제 코넥스 시장에서의 종가는 32,000원이었어요. 공모가 상단과 괴리율이 39% 정도. 그래서 아직은 괴리율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주가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조건들이 조금 애매한데 개인적으로 빅텐츠의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큰 경쟁력을 찾지는 못해서 수요 예측이 정말 아주 잘 나오거나 아니면 괴리율이 더 벌어져야 참여를 고민해 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 보시죠. 경쟁률은 731.17대 1, 137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뻥튀기 청약,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참여 금액이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이 됐어요. 이걸 주관사가 깐깐히 따져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나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있다면 3년간 수요 예측 참여가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경쟁률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는 기관 수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주금 납입 능력이 너무 안 돼서 아예 참여를 포기하는 기관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관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관 수 대비해서 신청 수량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경쟁률은 새로운 지표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좀 참고해 나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다면요. 빅텐츠는 참여 건수가 1377건으로 최근에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을 감안을 하더라도 관심도는 다소 낮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3,000원을 제시했는데요. 23,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건수 기준 98%, 수량 기준으로는 97.1%로 가장 높기는 했어요. 이게 조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기관들이 어차피 배정받는 수량도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부담이 없이 그리고 우선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단으로 지르는 경향이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에 확정이 됐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76%, 수량 기준 4.20%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비교해서 보시면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센서뷰부터 해서 최근까지 봤을 때 뒤에서 세 번째 정도로 낮았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 개요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할게요. 총 46만 8,200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가 23,000원에 확정이 됐으니까 공모 규모는 약 108억 원, 시가총액은 약 7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작기는 하죠.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 모집 100%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6.16%. 코넥스 이전 상장치고는 조금 덜하긴 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262억 원. 네, 가볍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21.27%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자면 조금 애매하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위주로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 공모가와 코넥스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의 괴리율. 당연히 이 괴리율이 클수록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커집니다. 그리고 둘째,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의 물량 떠넘기기가 엄청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는 얼마인지, 매도 가능성이 꽤 높은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차트를 통해서 지지되고 있는 가격 수준이나 공모가 아래에서의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거래량 이런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준가 마법.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요, 상장일의 기준가가 공모가가 아닌 공식에 따라서 계산이 돼요. 가끔은 이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상장일의 출발이 수익 구간으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가 마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가능성도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 괴리율. 빅텐츠의 오늘 종가 기준의 괴리율은 36% 정도예요. 아주 낮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높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제가 코넥스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을 계산을 해둔 거고요. 확실하게 시큐센이나 이노진, 레몽레인처럼 괴리율이 확 벌어졌을 때 상장일의 성과도 좋긴 했습니다. 조금 더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보고자 제가 최근에 상장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의 수요 예측 발표일의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을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시큐센은 93%, 토마토 시스템은 16%, 이노지는 95%, 이렇게 쭉 나갈 텐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줬고 또 중요한 거 종가 기준으로도 수익 구간에서 끝난 종목은 이 중에서 딱 3개 정도가 있었어요. 시큐센, 이노진, 레몽레인.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게 뭐냐? 네, 수요 예측 발표일 기준으로도 괴리율이 꽤 높았다는 거. 이 중에서 레몽레인이 바로 빅텐츠와 동일하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얘는 수요 예측 결과도 매우 좋았고요. 괴리율도 꽤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 확실하게 잘 나오고 괴리율이 확실히 높을 때 상장일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만족할 만한. 그렇지 않으면요. 고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 잠깐 나올 수는 있어도 굉장히 잠깐이고 무너져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의 괴리율과 수요 예측으로는 좀 애매하다. 자, 넘어가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볼게요. 기존 주주는 키움 성장 15호 재무적 투자자와 SL 컴퍼니라는 회사, 그리고 기타 기존 주주, 아마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12,000원이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봐요. 공모가 기준 이미 90% 이상 수익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의 월봉 차트를 쭉 보면 제가 검정색으로 선을 그어둔 부분이 23,000원 공모가 부근이거든요. 23,000원 아래에서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거래량도 꽤 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도 상장일 시초가부터 내던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냥 일봉 차트를 봤을 때에는 최근에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23,000원대에서 머물렀었다는 거.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공모가 23,000원이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준가 마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존재해요. 여기 보이는 식처럼.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케이스가 3개가 있는데요. 빅텐츠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아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있지만 투자 경고 종목 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자, 코넥스 시장 가격은요. 상장 전일을 포함해서 30일간의 종가 평균과 상장일 바로 전날 8월 16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빅텐츠는 오늘까지의 종가 평균은 31,244원으로 공모가보다 30% 이상 벌써 높기는 해요. 만약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거죠. 기준가 마법 없이. 근데 남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인다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 8월 16일에 종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과 16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23,000원보다 높기만 하다면 기준가 마법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요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을 때 공모가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29,900원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아지면 마법이 없이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니까요. 조금 복잡하죠.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지면서 8월 16일에 종가가 29,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30일 종가 평균보다 29,000원이 더 낮은 수준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29,0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이 시기에 대입했을 때 기준가는 28,100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즉 상장일에 출발하는 가격이요. 공모가인 23,000원보다 5,000원 이상 더 떠서 기본적으로 높이 떠서 수익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요. 결국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괴리율이 더 낮아졌을 거잖아요. 괴리율이 아주 애매하게 더 낮아진 상태에서 기준가 마법이 약간 존재했을 때 이런 조건은요. 오히려 시초가부터 기존 주주의 매도 주문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올 확률을 매우 높이는 아주 좋은 그런 우리한테는 리스크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땡큐겠어요. 네, 생각했던 공모가보다 기준가가 이미 높이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기 전이라면요. 시초가가 기준가의 90%에서 200% 사이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기준가 마법이 존재할 때 시초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공모가보다는 플러스인 굉장히 고마운 경우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초가부터 그냥 기준가의 60%까지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허들이 없어졌어요. 90%라는 허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준가 마법의 효과가 아주 크지 않는 한 그 메리트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초가부터 기존 주주가 막 던지면 기준가 마법도 별 힘을 못 쓸 그럴 상황이 온다는 거죠. 좀 기준가 때문에 설명이 복잡하긴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괴리율은 아직은 애매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차트상 지지되는 가격이라기에는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와서 불안정한데 그 전에 가격대는 23,000원대, 공모가와 큰 차이는 없었고요. 기준가 마법은 8월 16일 종가가 23,000원보다 높고 29,900원보다 낮다면 마법의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오히려 괴리율은 낮아지고 애매하게 기준가 마법이 생기는 경우에 기존 주주의 매도 폭탄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건들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청약 기간 동안에 코넥스 시장에서의 주가가 더 급등을 해주거나 월요일에 상장하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 파두가 의외로 또 수익 구간을 준다거나 이러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가 있으니까 고민을 조금 다시 해보겠지만 현재의 제 마음으로는 패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그래도 MI큐브 솔루션으로 가볍게 기분은 좀 전환을 하셨을 것 같고요. 주말까지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주말 동안 다음 기업 분석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